시장은 마치 심장과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듯하지만 가끔은 너무 빨라지고 또 가끔은 너무 느려집니다. 그 속도를 읽지 못하면 시장의 박자에 늦게 반응하게 되죠. 떨어질 것 같아서 팔면 다시 오르고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다시 떨어지는 그 익숙한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 시장의 맥박을 읽는 방법, 스토캐스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 두 개가 엇갈리는 지표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심장의 리듬을 읽는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 10분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이건 단순한 진동인지 진짜 반전의 신호인지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스토캐스틱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갈 땐 설렘이 쌓이죠. 하지만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곧 떨어지겠구나 묘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스토캐스틱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 순간의 위치입니다. 지금은 아직 오르는 중인가? 이제 꼭대기 턱 밑인가? 아니면 이미 내려오는 중인가? 즉 스토캐스틱은 단순히 속도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위치의 감정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천천히 올라와도 이미 높은 곳에 있다면 이제 곧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한참 내려왔는데 이미 바닥 근처라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롤러코스터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정의 고도계,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바로 %K와 %D입니다. %K는 현재 가격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선입니다. %D는 %K의 변동성을 완화시킨 평균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죠? 쉽게 말해 스토캐스틱은 시장이라는 파도의 리듬을 두 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K는 실제 파도의 움직임, 즉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이고 %D는 그 파도를 한 박자 늦게 따라가며 최근 파도의 리듬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선이에요. 그래서 %K는 현실의 즉각적인 반응, %D는 그 반응을 부드럽게 평균낸 리듬감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게요. 시장은 거대한 바다이고 가격은 그 위를 끊임없이 흔들리는 파도입니다. %K는 그 파도의 끝, 지금 막 올라가는 물결의 속도를 잡아내는 선이고 %D는 그 여러 번의 물결을 평균내서 최근 파도는 전체적으로 이런 리듬이야 라고 알려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은 바다가 이제 물결의 방향이 바뀌려고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세팅하고 실전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줍니다. 검색창에는 스토캐스틱을 입력하고 나타나는 지표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완료되면 아래쪽에 두 개의 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K와 %D, 우리가 앞에서 배운 두 개의 선이죠. 파란색이 %K, 주황색이 %D입니다. 설정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굵기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중심선은 50선으로 최근 구간에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쪽 100 근처는 최근 고점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반대로 아래쪽 0 근처는 최근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겠죠. 과열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반대로 20 이하라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RSI랑 스토캐스틱 그림은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맞습니다. 둘 다 0부터 100까지 움직이고 위로 올라가면 과열, 아래로 내려가면 침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감정을 읽느냐에 있습니다. RSI는 단순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얼마나 올랐는가, 얼마나 내렸는가 그 비율로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RSI는 말 그대로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지금 과열인지 침체인지. 반면 스토캐스틱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요동치고 있는가, 즉 변화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RSI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스토캐스틱은 얼마나 급하게 화가 났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RSI가 강도의 지표라면 스토캐스틱은 속도의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RSI는 지금 체온이 몇 도인지 알려주는 온도계고 스토캐스틱은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알려주는 심박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의 매매 신호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효율이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바로 이 빠름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잡음과 노이즈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두 선의 교차나 간격을 해석해서 매매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신호가 너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실전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쓸데없는 신호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선은 지나치게 민감해서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잡음을 잡기 위해 우리는 설정을 변경해 줄 겁니다. 먼저 지표 설정 창에 인풋 탭을 보면 기본 설정 값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K 길이와 %D 스무딩은 그대로 두고 %K 스무딩만 1에서
3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 모습 탭으로 이동해서 중심선과 과열 침체 구간 라인을 조금 더 선명하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마치면 이전처럼 잦은 노이즈는 사라지고 선들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새로 만든 이 설정이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치는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원본 지표에 %K 값을 3 이동평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입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에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한층 더 실전 친화적인 설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실전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실전 전략을 통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인 20 근처에 있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대로 과매수 구간인 80 근처에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차트를 보면 20 아래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82 과매수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구나.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항상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스토캐스틱은 계속 82, 즉 과매수 구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계속 숏을 본다면 결국 추세에 역행하게 되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많은 초보자들이 스토캐스틱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매매법이 과매수 과매도 영역 이탈 매매법입니다. 스토캐스틱이 80 이상 올라간다고 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80선을 하락 돌파할 때 그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스토캐스틱의 반대 신호인 과매수 신호에 들어왔을 때 익절해주는 게 좋겠죠. 반대로 20 아래로 내려간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20선을 돌파할 때 매수 진입하는 거죠. 쉽게 말해 과매도 과매수 영역을 이탈하고 다시 진입하면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교차하는 순간, 즉 크로스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 교차가 과열 이탈 시점과 함께 나타난다면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영역 이탈 매매법은 단순히 지금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올라가던 힘이 꺾이기 시작했다를 포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진입 타이밍을 잡는 용도뿐 아니라 진입을 보류하는 기준선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과매수 구간에서는 새로운 매수 진입을 피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성급한 매도 진입을 피하는 식이죠. 이처럼 단순히 시장의 과열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또 다른 매매법은 바로 중심선 매매법입니다. 중심선인 50선은 최근 구간에서의 고점과 저점 사이, 즉 가격의 중간 지점을 뜻하는데요. 특히 50선은 힘의 방향을 구분하는 중심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기울기를 가늠하는 저울추 같은 겁니다. 보통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뒤 스토캐스틱이 50선에 닿으면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이 이전 저항 구간을 돌파한 뒤 눌림을 주면서 스토캐스틱이 50선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심선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지지 구간을 깨고 하락이 이어질 때 되돌림을 주면서 스토캐스틱이 50선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중심선을 저항받고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준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50선은 시장의 균형선이자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전환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50선은 눌림 매수와 되돌림 매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 신호로만 진입하면 손실 구간이 잦지만 이 50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 힘이 더 강한지 파악한다면 추세를 훨씬 명확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50선이 살짝 이탈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이 선 하나로도 시장 힘의 기울기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범위 안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쯤 있는지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면 지표도 위로, 가격이 하락하면 지표도 아래로 움직이죠. 즉 가격과 지표는 같은 방향으로 호흡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치솟거나 급락할 땐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이버전스, 즉 괴리 현상이라 부르고 주로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는데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점점 낮아진다면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 시장은 아직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죠. 결국 그 뒤에는 하락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가격의 저점은 더 낮아지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진다면 그건 상승 다이버전스, 시장은 여전히 하락처럼 보이지만 지표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이버전스 이후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고점이나 저점을 새로 갱신한 이후에 나타나야 진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갱신은 꼬리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려면 캔들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전략들을 통해 실전 매매 전략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차트에서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스토캐스틱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됩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이 20 이하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20선을 상방 돌파
돌파하는 전략 수립 조건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K선이 %D선을 상방 돌파하며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스토캐스틱을 통한 모든 해석이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롱 포지션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절 라인은 저점 꼬리에, 익절 라인은 이전 저항을 받던 단기 고점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와 과매도 영역 이탈, 그리고 %K와 %D의 크로스 신호가 완벽히 맞물리면서 실제 추세 전환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물량은 스토캐스틱이 다시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거나 혹은 고점 부근에 반대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는 스윙 전략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설정한 기간 안에서 현재 가격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만 이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민감함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반응하기 때문에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호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노이즈에 휘둘리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다른 지표들과 함께 조합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토캐스틱의 신뢰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거래량과 이평선처럼 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와 함께 보면 스토캐스틱의 빠른 리듬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단순한 진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의 원리와 활용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다면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본기가 완성될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시장의 리듬입니다.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시장의 심장을 뛰는 속도를 보여주는 박자표죠. 이 리듬을 들을 수 있다면 시장이 불규칙한 진동 속에서도 내 타이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리듬을 느리게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 기법을 활용한 저의 매매 방식이나 트레이딩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시장의 인사이트와 기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해볼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시장 속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 모두 제 채널로 오셔서 함께 건강한 트레이딩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매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건 화려한 매매법이 아닙니다. 매매법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떤 원칙 위에서 사용하는가겠죠. 원칙 없는 매매는 결국 시장의 파도에 휘둘릴 뿐이고 단단한 기준과 원칙을 세운 사람은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코인 시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과 원칙을 세웠는지 그 핵심만 따로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상까지 보신다면 누구보다 단단한 기본기와 기준을 갖추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